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 국회 막바지까지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 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국민들이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43%로 할지 45%로 할지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대체율 44%를 받아들일 테니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밝혔고 국회의장이 나서 힘을 보탠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기존 틀에서 수치만 바꾸는 모수 개혁은 졸속 개혁이라며 다음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연금 구조 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맞섰습니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여권이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이렇게 장외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매듭 짓자면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제안에 공감했다며 여당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야권의 장외 집회가 열리기 1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대립해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의 45% 안을 접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했더니 황 위원장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여야가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연금 개혁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을 받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이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음 주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내놓으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원래 정부 측 입장으로 낸 게 연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거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실무를 맡았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는 정부안이 아니라면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7일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선 영수회담까지도 감안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 개혁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만들겠다던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여당은 야당 탓이다, 야당은 여당 탓이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걸 놓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일주일 유럽 출장을 취소하며 위원회 활동도 같이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22대 때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당장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20여일이나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내다버린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연금특위는 활동을 끝내려는 이유로 2%포인트라는 격차를 주장합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집해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양당은 서로에게 연금개혁에 의지가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앞서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 의견도 들었는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양당이 고집한 숫자 모두와 거리가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동안 국민연금을 3대 개혁으로 내세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는 다 빼놓은 맹탕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논의도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덜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될 거란 기대는 또다시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